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아, 네. 운동이요. 새해 다짐으로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시작하기 어렵다, 혹은 금방 포기한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운동은 나랑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 있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쵸. 아무래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너무 멋진 분들이 어려운 동작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와, 저렇게 해야 운동이구나 싶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나도 저렇게 잘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로 운동 시작하기 전에, 뭔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네네. 내가 이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무거운 마음 있잖아요. 이걸 조금 내려놓고 네. 어떻게 하면 운동을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좀 즐겁게 시작하고 계속할 수 있을까? 아, 좋네요. 네, 그런 이야기 좀 편안하게 나눠보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전혀요. 제가 예전에 운동 수업 등록할 때 좀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경험이요? 요가였는데 일주일에 5번 가는 반이랑 3번 가는 반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격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조금 더 비쌌어요, 5번 반이. 아하, 네네. 그래서 그냥 이용하는 거 5번 하고 덜컥 등록을 해버렸어요. 와, 대단한 결정인데요? 사실 속으로는 일주일에 2번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기부하는 셈치고 등록한 거죠. 아, 그런 마음으로요.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네. 근데 가끔은 그런 뭐랄까 단순한 결정이 오히려 꾸준함으로 이어질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일단 문턱을 넘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요.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쵸.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좀 더 쉬워지죠.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제가 결석을 거의 안 하고 꽤 오랫동안 꾸준히 다녔어요. 오, 정말요? 2번도 겨우 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제 친구들도 다 엄청 놀랐어요. 제가 운동하는 거 보고. 이야, 역시 사람은 진짜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가기 싫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 당연하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리고 운동하는 중간까지도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네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당연해요. 그렇죠. 운동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처음부터 바로 느끼긴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몸이 아직 그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네. 불편함이나 힘듦을 먼저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요. 네. 그 힘들었던 마음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 느낌. 있죠, 있죠. 이 개운함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예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이 느낌을 한번 알고 나니까 아침에 가기 싫어도 중간에 힘들어도 결국엔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운동 후의 보람, 성취감, 개운함. 이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죠. 네, 정말로요. 운동을 꾸준히 그리고 좀 즐겁게 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이요? 어떤 환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좋은 친구가 있다거나 그런 거요. 네네. 특히 좀 좌절했던 경험, 그러니까 과거에 운동하면서 뭔가 상처를 받거나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면 운동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쉽거든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운동 배울 때 제가 잘 못 따라가니까 좀 눈치를 주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선생님이 막 한숨을 쉬신다거나 그런 소리에 되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그러면 정말 운동하기 싫어지죠. 네.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면 운동은 그냥 나랑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그냥 한번 가본 스트레칭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오, 다행이네요. 네, 막 다그치거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 몸 상태에 딱 맞춰서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계속 격려해주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이상적인데요. 그때 뭔가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운동 능력이나 유연성도 다 다르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걸 인정해주고 그 개인에게 맞춰서 지도를 해주고 또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운동이 훨씬 즐거워질 수 있죠. 맞아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은 하루나 아니면 몇 번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많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런 거 많죠. 너무 겁내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은 뭘까? 또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이나 분위기는 어딜까?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문을 두드려보는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운동 잘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 어떤 이미지 같은 거요. 네, 뭐 엄청 유연하다거나, 막 근육질이라거나, 힘이 넘친다거나, 그런 모습이요. 아, 네네.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면서 운동 시작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게 정말 큰 장애물 중 하나죠. 운동은 꼭 그렇게 막 조각 같은 몸매를 만들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꾸준히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보기에도 좋아지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효과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근육이 조금 더 생기고 힘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관절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이런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신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아, 정신 건강이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걸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뭐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훨씬 안정감을 찾게 되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도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확실히 좋아지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운동 효과를 보려면 최소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은 해야 한다. 아, 네, 그런 기준 같은 거요. 네. 이런 말을 들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시간을 못 내는데 30분이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요. 맞아요. 그런 완벽한 기준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네, 단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아니, 정말 바쁘면 5분이라도 좋아요. 5분이요? 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온전히 내 몸의 움직임에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 그걸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아, 시간을 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딱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여보려는 그 작은 마음, 그게 꾸준함을 만드는 시작이거든요. 와, 그 말 좋네요. 어제보다 딱 한 걸음 더. 네, 부담 갖지 말고요. 생각해보면 요즘은 뭐 인터넷에 10분 스트레칭, 5분 명상 이런 짧은 영상들도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뭐 운동 종류 아니면 난이도 이런 걸 선택하면 알아서 딱 맞춰서 운동 계획을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춤형으로요. 다운독 같은 앱도 그런 기능 있죠. 아, 네. 저도 그거 써봤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매트 하나 깔아놓고 잠깐이라도 따라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그렇죠. 꼭 헬스장이나 요가원에 가야만 운동은 아니니까요. 그럼요. 집 주변을 잠깐 걷는 거, 그것도 정말 훌륭한 운동이고요. 중요한 건 그냥 움직이는 거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운동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걸 좀 덜어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들어보니까 뭐 완벽한 자세나 엄청 대단한 목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여보는 작은 시도. 네, 네. 작은 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몸이랑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가만히 느껴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과정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대단하고 멋진 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네. 지금 현재의 나를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와,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더 나은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더 잘 쓰기 위해. 네. 그런 마음가짐이면 좀 더 부담 없이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운동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